파이썬에서는 예외 처리를 하는 구문을 try except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y except를 만드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코드로 작성은 예제를 작성해 드리진 못했죠. 근데 그 구문 만드는 형식을 보시면은요, 자바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바에서 try catch를 파이썬에서는 try except. 자바랑 조금 다른 점은요. 자바에서는 캐치에서 에러 이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러 이름으로 변수를 반드시 선언을 해야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에러 이름을 선언하는 부분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try, except만 하셔도 돼요. 자,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죠. x는 하고서 플롯은 뭐예요? 숫자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실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풋은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죠. 네.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기를 할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려고 대기를 할 거고요. 입력받은 것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플롯 타입, 즉 실수, 숫자 타입으로 변환을 할 거고 변환된 숫자를 변수 x에다 저장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실행 중일 겁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점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롯은 소수점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점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에는 1.2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어떤 문자를 입력이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1.23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수로 공백이 더 들어간다거나, 자, 여기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버렸어요. 공백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에러 발생합니다. 1.023 요거는 스트링을 플롯으로 변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value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실행해서 인풋에서 어떤 값이 입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다시 실행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입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예요? 이거를 try로 묶어주는 거예요. try, 시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런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할 문장들을 try 블록 안에다가 쓰는 거예요. try 블록 안에다. 그러면 try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야 된다? except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except. 뭐 여기서는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위쪽과 아래, 아까 문장과 지금 문장의 차이점은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한 숫자로 전혀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익셉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고요. 에러가 발생해서 except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 거죠. 숫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try except 필수예요. 필수.
파이썬에서 try, except. 에러가 그 실행 환경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try로 묶어주면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하는 코드를 accept해서 해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except 뒤에 에러 이름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except 뒤에 어떤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에러 이름을 써주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 이름을 생각하셔도 돼요. 에러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에러가 발생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 에러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써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 이렇게만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린트문을 넣을까요? 프린트문을 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x는 하고서 x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그 입력된 숫자를 밑에 확인만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만 한번 하겠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처음에 일부러 에러를 먼저 발생을 시킬게요.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린트문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accept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accept 안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됐고 똑같은 코드인데 뭐 1.234 이렇게 하게 되면 x는 1.233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else. 자,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요.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try. x는 from.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accept를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입력 안 된 게 에러겠죠.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lse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else. 여기에서 x는 하고서 x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inally까지 갈게요. final. 뭐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try, accept 끝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할까요? 근데 이렇게만 할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볼게요. 123 엔터. 자, 여기를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주석으로 쓸까요? 자, 여기를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그럼 여기는 3번. 마지막 여기를 보시면요. 4번. 이렇게 할게요. 자, 순서가 어떻게 출력이 됐어요? 1번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가 1번이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실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4번이 실행이 됐어요. 1번, 3번, 4번이 실행이 됐죠. 위쪽에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1번, 3번, 4번 순서로 실행이 된다. 이거는 else와 finally가 있으니까 else와 finally는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코드인데 에러가 있는 경우는 1번, 2번, 그리고 finally, try, except, finally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try, else, finally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try, except, finally 순서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는 이 과정에서 에러가 없어야지만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란 말이에요. 맞아요? 문자열을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x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장한 x의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else로 분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바에 없는 문법이죠. 자바에는 else라고 하는 구문은 없어요. if에만 else가 딸려 있지, if else가 있지, try에는 else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시도할 문장,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문장,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할 문장.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는 여기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else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도. else라고 하는 문법이 있긴 있지만 그냥 이 문장이야 요 밑에 1번 밑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else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finally는 많이 사용을 해요. finally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문장을 실행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으면 그 에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리소스를 해제해야 되는 경우. 파일을 오픈했는데 파일을 클로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리를 이용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파이널리는 뭐 try, except, finally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else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 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사용 범위예요. 변수. x라고 하는 변수는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랑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바에서는 try 블록 안에서 선언한 변수를 except나 finally에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try 위쪽에서 변수를 먼저 선언해 놓고 try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catch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finally에서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변수면 try 바깥쪽에서 변수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자바의 지역 변수는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파이썬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블록 내부의 지역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블록 레벨의 변수라는 게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아요.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변수를 선언했더라도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else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final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자바랑 다른 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try, except 말씀드렸고 try, except, else, finally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except에서 지금까지는 에러 이름들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except에서 에러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칙 연산까지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까지도. 아까 그 플로스로 변환할 때 어떤 에러 발생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숫자가 아닌 경우에 어떤 에러였는지 기억나세요? 밸류 에러였어요. 밸류 에러. 얘가 에러 이름이. 아시겠죠? 얘가 에러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try. 블록 내부로 들어가야 되죠. x. 여기 하나를 더 쓸 게 있어서 미리 남겨둘게요. 그리고 except. 에러 이름은 value 에러. 그러니까 에러 이름들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실행해 보고서 여기가 value 에러가 발생했구나 라고 하면 그때서 value 에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코드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넣을게요. 숫자 입력을 하나를 더 받을게요. 숫자를 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x를 입력하세요. y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를 입력하세요. y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칙 연산. 두 숫자 x와 y가 있으니까 간단한 계산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간단한 계산기.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포매티드 스트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x 더하기 y는 하고서 여기에다가는 x 더하기 y의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x 곱하기 y도 해보고요. x 빼기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곱하기니까 별표 사용하시면 되고요. 빼기는 마이너스, 곱하기는 별표, 나누기는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계산 되겠죠. 자, 실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나 y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입력할 때 숫자가 아닌 그런 문자를 입력해 버리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는 막았죠. x가 숫자가 아닌 경우에 플러스로 변환할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했고 except로 갔죠. except에서 무슨 에러를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value 에러를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value 에러가 맞죠. value 에러가 맞으니까 숫자로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으로 에러를 표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숫자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1.1 그다음에 뭐 2.2 이렇게 해보죠.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죠. 1.1 더하기 2.2는 3.3 1.2 빼기 2.2는 마이너스 1.1 1.2 곱하기 2.2는 2.42 뒤쪽에 오차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1.1 나누기 2.2는 0.5 맞죠? 다들 처리했죠. 그렇죠?
여기 그 오차가 있는 거는 실수도 그 계산 가능한 실수의 범위가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아 보이나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코드를요. 1, y에다가 0을 입력해요. 자, 첫 번째 아무런 에러 없이 잘 끝났어요. x는 1이 입력이 됐어요. 두 번째 문장 y에는 0이 잘 입력이 됐어요. 에러 없이 끝났죠. 첫 번째 프린트문 잘 됐고요. 1 더하기 0. 두 번째 프린트문도 잘 됐어요. 1 빼기 0. 세 번째 프린트문도 잘 됐어요. 1 곱하기 0. 0.0. 계산 결과가 잘 나왔죠? 그 다음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네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의 내용은 뭐 때문일까요? 제로 디비전 에러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종류일까요? 비정상적인 종류일까요? 비정상적인 종류죠. 왜?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에러는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무슨 에러가 발생했어요? 제로 디비전 에러. 우리말로 옮기면 0으로 나눠주는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y에 0을 입력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0인 경우에 0으로 나눠주는 거는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까? 자, 요거를 처리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value 에러만. 제로 디비전 에러는 처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try except 구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하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종료하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적절한 에러 처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숫자로 입력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숫자로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나누기가 잘못된 거죠. 0으로 나누는 나누기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숫자 입력, value 에러인 건지 아니면 나누기를 할 때 0으로 나누려고 한 게 문제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바의 try catch 구문에서 캐치를 여러 개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캐치를 여러 개 쓸 수 있었죠? try, catch 그 다음에 finally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except를 여러 개 쓰면 되는 거예요. except를. 아까 에러가 제로 디비전 에러였죠. 제로 디비전 에러. 그래서 각각의 에러를 다르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try에서 except 하나는 필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필요한 그 에러의 종류들마다 except 하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try, except 얼마든지. 그래서 value 에러인 경우에는 A라고 처리하고 제로 디비전 에러인 경우에는 B라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잘 되고요. 나누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도 그 자바랑 똑같아요.
에러가 발생하면 첫 번째 except로 가요. 근데 첫 번째 except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except로 점프를 해요. 여기서 그 발생된 에러를 만나면 그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서도 건너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드를 실행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하면 첫 번째 except로 가보고요.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못한다, 그 다음 except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리가 됐으면 거기서 끝. 근데 여기서 처리가 안 됐으면 그 다음 except를 찾아가요. 못 찾으면 그거는 비정상 종료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로 디비전 exception이 없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던 거고, 지금은 비정상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try, except, else, finally 전체적인 부분,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try, except, 그리고 except에다가 에러도 적지 않는 거. 그러면 모든 종류의 에러를 다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y, except, else, finally. else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 실행할 문장, 에러가 있는 경우에 실행할 문장 따로따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해보는 문장들에서 2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except를 2개 이상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try, except 응용 문제 좀 해볼까요? try, except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정수 한 개를 입력받는 문장을 만드세요. 입력받고 입력받은 정수를 출력까지 해보세요. 자,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입력한 게 정수가 아니면 에러 발생하겠죠. 에러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다시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무한 루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 쓰시고 에러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정수를 입력을 받은 경우에 출력하고 무한 루프를 끝내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워드 카운트예요. 워드 카운팅인데 리스트 안에 같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딕셔너리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4. 네. 자, 1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죠? 한 번 등장해요. 2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등장했고요. 3라고 하는 단어는 3번 등장했고 4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되냐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1은 한 번 등장했다. 2는 2번 등장했다. 3는 3번 등장했고 4는 한 번 등장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월드의 리스트 워드에 문자열을 키로 하고요. 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등장 횟수 문자열의 등장 횟수를 value로 하는 를 생성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는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try except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try except를. 이 두 개를 시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아마 우리 자바 시간에 했었던 거라 그거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네, 같이 해보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정수를 입력받자. 정수니까 int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입력받은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만 하시면 돼요.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정수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에 입력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정상 종료가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점이 들어가 버렸죠. 그럼 얘는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 뭐가 발생해요? value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는 되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자? 이거를 try로 묶어주자 이거예요. 여기 try 내부 블록으로 옮겨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러를 잡아야죠. accept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accept를 해서 정수가 아니니까 입력한 게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로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은 정수가 아닙니다. 뭐 에러 메시지의 문구는 뭐라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네. 뭐 입력한 값은 정수가 아닙니다. 뭐 정수로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자, 제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수가 아니에요. 그죠? 정수가 아닙니다 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정수 입력받을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정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그걸 끝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ry, except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한 루프로 만드는 거죠. 파이썬에서 무한 루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추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를 전부 다 들여쓰기 한번 하시는 거예요.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칸, 여기 들여쓰기 두 칸, 들여쓰기 두 칸, except는 try랑 같은 레벨의 들여쓰기여야 하죠. 그래서 들여쓰기 한 칸, 여기는 들여쓰기 두 칸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문제는 뭐?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든 비정상적으로 입력했든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반복해 버리죠.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정수를 입력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니까 프린트하고 끝났죠. except로 안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try가 끝났으면 에러가 없으니까 try는 건너뛰겠죠. 근데 여긴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 while문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실행하잖아요. while문 true 무한 루프죠. 그럼 다시 try를 다시 하는 거죠. 영원히 안 끝나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에러가 발생해도 똑같아요.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코드를 실행하다가 자, 무한루프 들어왔죠. 무한루프 들어오니까 try를 하라고 했어요.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 발생한 곳에서 except로 점프. except는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블록 내부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수가 아닙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다시 while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정수 입력하네요.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정수를 입력하든 정수가 아니든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무한 루프예요. 강제 종료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강제 종료도 안 되는군요, 지금. 그렇죠? 무한 루프가 종료가 안 되고 있어요. 네. yes 할게요.
굉장히 잘못된 코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이 무한 루프를 종료해 줄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만 된답니다. 어디가 적당할까요? 여기에요. 여기. 이게 여기에서 무한 루프를 종료하겠다. 무한 반복문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코드.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으면 이제 무한 루프를 끝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숫자가 입력이 된 경우에는 끝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마 이런 코드는 우리가 자바에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은 똑같죠. 문법이 뭐 중괄호를 사용하느냐, 콜론을 사용하느냐, try catch를 사용하느냐, try except를 사용하느냐, 이런 키워드나 문법의 사소한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 만드는 로직은 다른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wa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문자열을 키로 하고요. 그 문자열이 등장하는 횟수를 1이라 밸류로 하는 그런 문자열을 만들고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3 하나 뺄까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1 한 번 등장하고 2 두 번 등장하고 3도 두 번 등장하고 4는 한 번 등장하고 1, 2, 3, 2, 3,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워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try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자, 우선 우리는 단어들의 등장 횟수를 저장할 딕셔너리가 필요해요. 결과 empty 딕셔너리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in words 여기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단어를 꺼내는 거죠. 첫 번째 단어를 꺼내면 1, 두 번째 단어를 꺼내면 2, 세 번째 단어를 꺼내면 3, 그 다음 꺼내면 2, 그 다음 꺼내면 3, 마지막 꺼내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word count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얘는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니까 키 자리에 뭘 넣으시면 돼요? W를 넣으면 되죠. 그죠? W를 넣고 그 다음에 자 value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어요. 처음에 2는 한 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2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값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1이었다가 한 번 더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등장했어 한 번. 근데 또 2를 발견했어요. 그럼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생각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처음 단어를 꺼냈을 때부터가 문제예요. 제일 처음 단어를 꺼내면 여기서 더하기 1을 하려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word counts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W의 값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처음 꺼냈을 때는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원이라고 하는 키가 없다. 키가 없어서 그 키 값으로 값을 꺼낼 수가 없다. 값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try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except를 써주는 거예요. 자, 언제 except가 나올까요? 언제 except가 나오냐면 이렇게 처음 등장할 때예요. 처음 등장할 때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했으니까 등장 횟수를 1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프린트,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try, except, 여기는 for 구문이에요. for 구문.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행된 건지 아시겠어요? 자, 워드에서 첫 번째 단어를 꺼냈어요. 그럼 뭐가 오죠? 제일 처음에 원이 왔어요. 원. W는 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시도를 해요. 근데 지금 비어있는 제일 처음에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잖아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니까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죠. 없으니까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하기 못해요. except로 가겠죠. 이거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새로운 키 밸류를 만든 거예요. 1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1이라고 하는 밸류를 넣은 거죠. 처음 등장했을 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고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단어 2를 꺼냈어요. 2.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except로 가요. 2라고 하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해서 여기서도 2라고 하는 키 값으로 1이라고 하는 밸류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가 왔죠. 3. 자, 여기서도 exception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3는 1이다라고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2가 왔죠. 그쵸? 자, 이번에는 기존에 2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2가 있었잖아요. 기존의 밸류가 얼마예요? 기존의 밸류가 1이란 말이에요. 1.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얼마가 저장이 돼요? 2가 저장이 돼요. 결과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2로 바뀌었죠. 그쵸?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은 3가 왔죠. 3는 그 전에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여기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에러가 발생해서 기본값 1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1, 2, 3, 4라고 하는 요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네, 질문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try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워드 카운트를 하는 이런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try except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코드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